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기억력을 높일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요. 저희도 뭐 방송하다 보면은 빨리 대본 외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궁금하네요. 바로 알려주시죠. 네, 기억력을 향상하는데 이 반복적인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 내용인데요. 보통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이를 뇌 속에 기억을 하려면 오랜 시간, 그러니까 장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이런 오랜 믿음을 깨는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저도 그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휴식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의 휴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밤에 자는 잠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정보를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하루 동안 들어왔던 정보가 충분한 잠을 통해서 뇌 속에 정리가 되고 언젠가 또 한 번 꺼냈을 수 있는 정보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수면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곤 했습니다. 네, 뭐 잠이 보약이다 이 말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입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연구는 그럼 긴 휴식보다는 짧은 휴식이 더 기억력 향상에 좋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진행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한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입증했는데요. 연구팀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장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지만 실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짧은 반복된 휴식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를 1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타이핑을 하게 했는데요. 그건 왼손으로 치도록 지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뇌파의 변화를 관찰을 한 겁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10초 동안 왼손으로 타이핑을 한 후에 10초 동안 반복해서 쉬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을 36회, 36번, 36차례 반복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실험자들에게 왼손으로 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서툴렀겠죠. 그런데 이제 몇 차례 반복을 하고 난 이후에 타이핑 실력은 많이 높아졌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특이한 뇌파의 변화를 관측했다라는 겁니다. 타이핑할 때보다 중간에 휴식할 때 특이한 뇌파를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관찰이 됐나요? 네, 휴식 도중에는 알파파보다 베타파가 더 많이 관찰됐다라는 겁니다. 이 파동, 이 베타파라는 것은 주파수 14에서 30Hz 정도 대역의 파동으로요. 불규칙한 뇌파인데 과제를 할 때, 집중할 때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휴식할 때는 당연히 이 파동이 더 줄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휴식을 하는 동안 베타파가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뭐 타이핑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이 수행 과제를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뇌파가 더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휴식을 거쳐서 하루가 끝날 무렵에 수행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오히려 하루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수행을 했을 때보다도 전날에 중간중간 휴식을 거친 후에 훈련했을 때가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매번 중간중간 휴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학습 능력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학습을 하거나 연습을 할 때 중간에 적절하게 쉬고 비슷하게 또 간격과 배열을 맞춰가면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저희 학창 시절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됐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좀 멍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휴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멍 때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보통 요새는 휴식 취할 때도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멍 때리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최근에 이제 그 멍 때리기 대회도 있었죠.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대회였는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런 수많은 정보에 수시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쉰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우리 뇌에서는 인지작용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는 쉬고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고 이 부위가 기억을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또 이 부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쉬면서 기억력도 높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방송 보시는 분들 물론 뭐 바쁘신 와중에 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중간중간 좀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소식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예. 네,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희귀종 자이언트 양쯔자라의 암컷 한 마리가 최근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이 암컷은 중국 장쑤성의 한 동물원에 있던 샹샹이라는 이름의 암컷입니다. 예. 90살이 된 암컷인데요. 건강 상태가 원래 좋았는데 최근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나서 5번째 시술을 받고 나서 24시간 안에 숨을 거뒀습니다. 예. 이 자이언트 양쯔자라는 중국에 2마리가 있고요. 베트남의 야생 상태로 2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구상에는 총 4마리가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한 마리가 죽으면서 이제 3마리밖에 남지 않게 됐죠. 중국에 있는 나머지 한 마리는 100살이 넘은 수컷이고요. 네. 베트남에는 야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암컷인지 수컷인지 성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유일했던 암컷이 숨을 거두면서 그러네요. 멸종 위기의 위험이 더욱 커진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손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4마리의 양쯔자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으니 이제 3마리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번에 죽은 이런 암컷 자라가 90살이라고 하셨죠. 뭐 거북이나 자라가 장수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오래 사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양쯔자라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종인가요? 네, 양쯔자라는 국제자연보호연합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길이가 한 1m가 넘고요. 몸무게가 150kg, 그러니까 엄청 큰 거대한 자라죠. 그리고 16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사람보다 더 오래 사니까 정말 이 태어난 양쯔자라가 160년 이상 살지는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셈이죠. 예, 그러네요. 수가 워낙 적고 희귀해서 물속의 판다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요. 예. 양쯔자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댐 공사나 경제 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자연에서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처해지게 됐는데요. 양쯔자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공 수정을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네, 이번에 숨진 자라도 인공 수정을 한 뒤에 죽었다고 했는데 동물들에게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한 실험을 하면은 좀 위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건강했던 이 암컷 샹샹이 인공수정 이후에 죽은 걸 두고 일부에서는 사인이 인공수정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이제 이 샹샹이 받았던 인공시술 모두 5번째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중국 언론들은 인공수정과 이 샹샹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샹샹의 난소를 적출해서 일단은 보관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뭐 난소를 적출해서 보관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의를 잊지 못하고 죽어서 현재로서는 양쯔자라가 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여러 가지 시도가 동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